10년 전 1억 원을 여기에 넣었더라면 삼성 1억, 3억 2천, 테슬라 1억, 19억 4천, 엔비디아 1억, 362억, 비트코인 1억, 420억, 그냥 1억 갖고 있었으면 7,500만 원. 신입사원을 위한 닌텐도의 선물. 닌텐도에서는 신입사원이 되겠다며 당당히 도전장을 던진 이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명함 케이스를 주고 있음. 비록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 케이스에 자기 명함을 넣고 열심히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라는 닌텐도의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듯한 이 선물은 중고장터에서 너무나도 저렴하게 팔리고 있었다. 그래서 사서 뭐 있나 펼쳐봄. 케이스 겉은 사진처럼 굿즈용으로 많이 쓰이는 명함 케이스에 닌텐도 주요 게임의 로고가 레이저 각인된 디자인이 특징. 열어보면 닌텐도 로고가 딱 하고 보이는데 딱 봐도 뭐가 많이 들어가 있음. 로고 명함의 뒷면에는 당사에 흥미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장 명함과 대표이사 펠로우 명함도 함께 있음. 뒤를 잇는 건 마리오 계열 명함들, 시리즈를 소개하는 명함과 특수가공 커팅된 독특한 명함도 있음. 스플래툰, 동물의 숲, 무인도행 티켓 디자인이 재미있음. 피크민, 젤다의 전설 시리즈, 마스터소드 부분이 광택 처리되어 있음. 메트로이드, 스위치와 링피트, 마지막으로 화투의 닌텐도 스토어, 뮤지엄 본사까지 다 펼쳐보면 엄청 많음. 미국 셰프 유튜버가 평가한 나라별 급식 수준. 미국, 메시드 포테이토, 용가리 치킨, 생과체류, 당근, 초코우유. C등급, 캐나다, 피자, 당근, 과일 주스, 컵 아이스크림. C등급, 멕시코, 햄앤치즈 토르타, 타인 시즈닝, 오이, 당근, 마요네즈, 아구아 프레스카. B등급, 자메이카, 프라이드 치킨, 완두콩밥, 맥앤치즈, 플래틴, 바나나, 과일 펀치 음료. A등급, 프랑스, 당근 샐러드, 구운 닭과 채소, 빵과 치즈, 후식용 과일. B등급, 이탈리아, 치킨 알포르노, 토마토 파스타, 샐러드. B등급, 영국, 피쉬핑거, 베이크드 빈, 빵, 감자튀김 주스. D등급, 독일, 치킨 슈니첼, 완두콩, 메시드 포테이토, 물. F등급, 나이지리아, 졸로프 라이스, 채소찜, 치킨 스튜, 치비타 주스. S등급, 일본, 치킨 카츠 카레, 밥, 미소시루, 우유. A등급, 대한민국, 제육볶음, 된장찌개, 김치, 밥김, 숙주나물, 딸기 우유. S등급, 근 10년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신흥부자들, 리안 웬펑, 딥시크 설립, 오픈 AI의 챗 GPT에 필적하는 성능을 훨씬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여 서방 세계를 놀라게 했음. 에마드 모스타크, 스테빌리티 AI 설립, 전 세계적 AI 그림 열풍을 처음으로 일으킴.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 회사에서 개발했음. 세버린 해커, 듀오링고 설립, 현재 매달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개 이상의 언어를 배우고 있음. 브렛 에드콕, 피규어 AI 설립, 현재 테슬라 옵티머스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로봇 회사 중 하나가 되었음. 브라이언 체스키, 세계 최대 숙박 플랫폼으로 성장한 에어비앤비의 설립자. 다니엘 에크,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회사로 성장한 스포티파이의 설립자. 불법이 판처 음원 시장은 돈이 안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2008년에 회사를 창업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림. 장이밍, 틱톡을 소유한 바이트댄스의 설립자. 지안카를로 데바시니, 가상화폐 기업 테더 설립,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초거대 기업으로 성장. 일론 머스크, 긴 설명이 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돈을 돌려주는 신박한 라멘집. 가게 이름은 바리바리존이 시가현에 있다고 함. 유명한 건 부타지로 라멘데스, 세아브라 범벅 라멘데스. 이 가게가 인기 있는 이유는 맛보다 다른 곳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면 리필을 요청할 때마다 10엔씩 계속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하는 것. 덕분에 면을 리필하면 리필할수록 가격이 점점 줄어드는 기적을 보인다. 우리 집에서 만든 면을 다른 사람들이 이빠이 먹었으면 좋겠어서 시작했다 데스. 10엔을 주고 면도 먹고 기쁨을 준다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사장님. 거기다가 이 가게엔 또 재밌는 캐시백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꿈 팔기. 바로 고객의 꿈을 사면 100엔을 돌려준다. 꿈과 백엔을 마트레이드 한다고? 이렇게 메모지에 쓱쓱 자기 꿈을 적어서 가게 꿈을 판다고 그러면 계산할 때 할인해준 다음 대체 왜 꿈을 사냐니까. 매일매일 영업 끝나고 집에서 꿈 적어놓은 거 보면서 흐뭇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인생의 낙이라고 답함. 그냥 싸게 파는 것보다 이렇게 놀이나 이벤트를 붙여서 깎아주는 것도 괜찮은 마케팅인 듯. 참고로 쇼유, 시오, 미소 등등 라면 종류는 다 있다고 함. 낭만 미쳤다. 무안경찰서가 아닌 무인경찰서. 전라남도 서부 무안에 위치한 무안경찰서. 한 기자가 무안경찰서 경찰들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제보를 듣고 경찰 인터뷰를 위해 이곳에 방문한다. 기자는 새벽 5시 경찰서에 도착.
당연하지만 경찰서는 24시간 풀가동해야 하기에 당직 근무자가 필수적으로 배정되어 있어야 함. 일단 민원 신고 접수처를 방문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정문에 보초를 서는 인원도 없어서 프리패스. 경찰서 정문의 인터폰은 아예 내부에서 전원 코드를 빼나 연결조차 안 되어 있는 상태. 옆에 붙어있는 안내를 따라 당직실로 전화를 걸자 뜬금없게 근처 성당으로 연결됨. 기자는 경찰서 내부를 취재해보기로 함. 그나마 본관 정문은 잠겨 있었기에 건물을 반바퀴 돌아가 보니까 쪽문은 열려 있었음. 이후 1시간이 넘게 경찰서 내부 탐험. 기자가 집에 돌아간 다음 날까지도 무안경찰은 이 사실을 모름. 이후 관련 내용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자 무안경찰서 측은 사건 경위를 밝혔는데 당시 당직 근무자가 9명이나 배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무안경찰 당직 근무자 9명 전원 갱 자고 있었다고 함. 연도별 한국 인구정책 슬로건 1968년,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1970년,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1981년,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4년, 둘도 많다. 1989년, 한 가정 사랑 가득, 한 아이 건강 가득. 2005년, 아이는 미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2010년,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2019년, 모든 아이 모든 가족이 행복한 나라. 2023년. 북극권보다 대한민국. 3시간 만에 만든 게임으로 큰돈 번 남자. 이 게임은 당장 구글에 flypeter.com이라고 치고 들어가서 아무거나 이름 적고 버튼만 누르면 웹으로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임. 그런데 이렇게 별거 없는 단순한 게임이 출시된 지 무려 17일 만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음. 이 게임 개발자는 사실 개발자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게 태어나서 게임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심심해서 AI 툴을 만지작거리다 무려 3시간 만에 이 게임을 딸깍 만들었다고 함.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고 하기엔 어디서 수익 구조가 발생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마케팅의 천재였음.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AI 딸깍 게임으로 커뮤니티에 홍보하기 시작했고 모든 시행착오를 SNS에 공유하며 사람들이 한 번쯤 플레이하게끔 만들었는데 단순하면서 시간 때우기용 게임으로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즐기기 시작했음. 점점 사람들이 몰리자 이 남자는 게임 내에 배너 광고판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AI 회사들이 배너 광고를 구매하게 되면서 단기간에 억대 매출을 뽑아낼 수 있었다고 함. 인류 역사상 최고의 미친 상남자 국가. 그것은 바로 파라과이.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상대로 전쟁을 건 사건이 있었는데 상황은 이랬음. 당시 우루과이는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해방 후 잠시 브라질에 지배당했다가 다시 독립한 신생국이었음. 브라질은 다시 우루과이를 자기 품에 넣으려 했고 이를 본 파라과이는 브라질의 팽창을 막기 위해 태클을 걸었음. 하지만 브라질의 당시 인구는 무려 1000만 명. 그에 반해 파라과이는 고작 60만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나라면 물러섰겠지만 상남자 파라과이는 오히려 브라질의 선전포고를 선언함.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사이가 안 좋은 아르헨티나가 도와줄 거라 믿었지만 아르헨티나는 부담스러워 참전하지 않음.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체급이 큰 브라질을 공격하는 건 부담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 그러자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에도 선전포고를 선언함. 심지어 가만히 있는 우루과이한테도 전쟁을 걸었음. 인구 60만으로 남미 강국 셋과 싸운 것. 결과는 초반엔 선전했지만 결국 수적 열세로 참패. 전쟁 후 파라과이 인구는 60만에서 11만으로 줄어버.